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각 신문사마다 특정 보도가 났었죠. 예,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회고록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목이 좀 길더라고요. 제목이 길고, 전 볼턴도 이제 회고록을 썼었죠. 작년 정도에 회고록을 썼는데, 둘 다 똑같아요. 그 회고록의 주제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재직하고 있을 때, 트럼프가 이제 2회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했었죠. 한 번은 하노이, 또 한 번은 이제 정상회담은 3번 했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판문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노이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볼턴도 회고록에서 썼었고, 존 볼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보좌관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 NSC를 국가안보보좌관을 이제 존 볼턴, 그 다음에 국무장관 및 CIA 국장을 또 했었죠. 마이크 폼페이오, 이 두 사람이 이제 회고록을 다 썼었는데, 이번에 쓴 사람이 이제 바로 마이크 폼페이오입니다. 근데 여기 폼페이오가 이제 회고록에서 쓴 내용이 아주 지금 화제가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이제 핵전쟁까지 갔었다. 2019년도에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핵 폭격을 직전까지 갔었더라, 이런 걸 막았다, 이 얘기 이제 하나 있었고, 읽어보면 이제 많겠죠. 저도 이제 읽어볼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한미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2018년도 이제 미리 이제 평양을 방문했던 거죠. 마이크 폼페이오가 3차례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정지 작업을 위해서 예비 방문을 한 거죠. 하면서 이제 김정은하고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하는 도중에 한 얘기가, 폼페이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김정은이가 먼저 얘기를 했죠. 우스갯소리로. 당신은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 죽이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폼페이오가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이제 약간 서로 이제 웃기지 못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중국 가서, 자기가 중국에 가서 중국 외교관들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북한 사람들이 좀 좋아할 텐데, 그걸 하면 북한 정책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북미 협상이 더 쉽게 진행될 거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이가 한 얘기가, 중국 사람들 거짓말쟁이다. 이 주한미군이라는 것이 남한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도 필요한 것이다. 왜?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었다고 한다면 중국은 북한을 상당히 쉽게 얕잡아보고, 티베트라든지 신장 위구르 이런 나라들처럼 북한을 복속시키거나 이랬을 것이다. 직접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토를 만들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될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제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풀이한 겁니다. 제가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 사람들 재밌는 사람들이다, 웃기는 사람들이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중국이 나를, 이 김정은을 숙청하고 티베트라든지 이런 나라처럼 우리를 직접 통치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한미군이라는 것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90년대 운동권 학생들도 이제 구호를 외쳤던 것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예요. 주한미군 철수를 왜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 항상 이제 대모만 하면 나오는 얘기가 주한미군 철수하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늘상 나오는 구호였단 말이지.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와서 이제 그 김정은이라는 어떤 그 북한의 통치자가 속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권력의 역학구도로 봤을 때 북한한테도 필요했던 거다. 즉 나한테도 필요했던 거다라는 얘기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것 또한 뭐 정치적인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유화 제스처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유화 제스처를 하면서 나온 어떤 뭐 반신반의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주한미군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이라는 것을 단순히 한미동맹에 근거해서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남한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이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한국에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지금 다 있죠. 우리나라에 한 2만 5천 명 있어요. 2만 6천 명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일본에 5만 명 정도 있습니다. 5만 명 정도 있어요. 제일 많아요, 일본에.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을 다 합치면 거의 7만에서 8만입니다. 8만이에요. 대만에는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대만에는 없어요. 예. 다음 어디 있죠? 이제 저 위로 올라가면 UAE에 있어요. 거기 한 몇천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또 올라가냐면 저 위로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 있고, 영국에도 한 1만 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독일에 지금 3만 2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거지. 이 유럽은 유럽 쪽으로 이렇게 딱 UAE부터 시작해서 싹 감싸고 있고, 아시아 쪽으로 해서는 이제 일본과 한국을 딱 해서 8만이 정도 주둔을 해 있단 말이에요. 오키나와하고 지금 한반도에 지금 남한에 위치해 있단 말입니다. 오산에 있죠, 오산에.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주한미군이라는 것이 목적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미국의 세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세계 전략이냐? 바로 패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세계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누구를 견제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레이트 게임,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도 영국과 러시아가 대등했기 때문에 그레이트 게임이 일어난 게 아니야. 영국이 이미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어.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패권을 노리려고 러시아가 달려들까봐 영국이 미리 진을 짠 거야.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봉쇄 정책,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러시아 봉쇄 정책, 이게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100년 동안 일어났던 거고, 지금 20세기 초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미국이 패권을 잡은 거예요. 미국은 어디를 봉쇄하겠느냐? 이건 뭐 러시아를 한 절반, 한 5, 60년 봉쇄했다가 지금 중국을 봉쇄하는 거죠. 예, 근래 중국을 봉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게 목적이 어느 특정 국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모든 국가는 다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의 패권을 그러면 안 건드릴 국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리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예요. 카자흐스탄에서 왜 나왔겠어요, 미국이? 카자흐스탄. 예전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말입니다. 그 소련하고의 대척점이었었고, 그러니까 19세기 때는 영국이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셜록 홈즈라는 소설의 첫 번째 그 머릿말에 보면은 셜록 홈즈에 같이 나오는 그 이렇게 의사 있죠, 의사. 그 의사가 카자흐스탄 전쟁에 나가서 부상병이 돼서 돌아오죠. 그게 바로 셜록 홈즈 소설의 첫 시작이야. 그게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런 곳이 카자흐스탄이에요. 80년대에 러시아가 또 침공을 했죠. 그때 당시 그때는 또 소련이었죠. 그때 미국이 상대했고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19세기 말에는 러시아가 영국하고 붙었던 곳이 카자흐스탄이야. 근데 이제 그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러시아는 미국하고의 그렇게 큰 앙숙이 아니에요. 가장 미국이 두려워하는 상대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는 러시아가 오히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어떻게 보면 영국 입장에서는 이미 영국은 뭐 패권국이 아니니까 필요 없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누굴 상대로 카자흐스탄에 주둔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뭐 죽든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카자흐스탄이 뭐 미군이 철수하는데 그 철수해서 거기 있는 군벌, 카자흐스탄 군벌들이 거기 있는 국민들을 뭐 이렇게 못 살리고 이건 별로 미국한테는 큰 이유가 되지 않아요.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강대국, 러시아든 중국이든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도시가 됐을 때 그 카자흐스탄을 미군이 도와주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트남 전쟁이 왜 끝났어요? 그렇게 막 수조 달러의 돈을 들여가지고 북베트남을 폭격을 하고 못 살리고 그러는데, 이 1974년도에 미국하고 중국이 화해를 하죠. 핑퐁 외교. 키신저가 넘어가가지고 중국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서 내가 베트남에서 중리난을 살 필요가 없다. 어차피 중국이 나라하고 친하면 러시아가 어디를 넘어서 쳐들어오겠어. 중국을 차라리 우리 편으로 데려오면 베트남이 뭐 공산화 돼도 상관없어. 어차피 중국이 베트남을 더 견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베트남하고 더 이상 전쟁 안 해도 되겠네 해서 나와버린 거예요. 강대국이라는 것의 논리가 이런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과 전쟁을 할 때 미군이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리차드 닉슨하고 등소평이 만나서 중국과 미국이 화해를 하면서 뒷배가 든든해진 미국이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베트남에서 전쟁할 필요가 없지 하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서 이번에 미국이 돈 빼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누구를 견제를 해야 돼요? 어느 나라를 견제할까요? 이게 지금 애매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애매해져. 왜? 러시아도 지금 예전에 소련이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전쟁을 한 해 만에 핵폭탄을 터트리는 해 만에 애기 우는 소리를 막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보면서 미군이 봤을 때는, 야, 이거 뭐 주한미군을 우리가 굳이 거기다 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그래 중국 있잖아. 저 중국 새끼를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북한 이제 아직도 강력하잖아 저거. 화력이 그냥 무서우니까 주한미군이 있어야지. 그리고 모양이 또 일단 거기 있어줘야 동북아가 더 안정돼 보이고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또 대만에 지금 우리가 주한미군이 없으니까 미군이 없으니까 주한미군을 언제라도 대만으로 갈 수 있다는 억지력. 중국이 대만을 디터런스 대만을 침공하는 부분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어 정도의 느낌입니다. 지금 북한을 상대하겠다는 느낌이 아니야, 주한미군은. 그 얘기를 요번에 김정은이가 한 거예요. 그 역학구도를 안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터 행정부 때도 막 주한미군을 철수하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트럼프도 주한미군 철수하네, 뭐 이런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어도 우리가 뭘 막을 게 없다. 누굴 막아, 지금 거기서. 러시아도 내려올, 지 코도 못 닦는 놈들이 뭘 한반도로 내려올 일도 없고,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고 도와줄 능력도 없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미군이 뭐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중국이 먼저 북한한테 막 너 전쟁 일으켜 이렇게 한 역사도 없고, 그리고 하길 원하지도 않아. 중국도 동북아의 평화를 원하지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비용, 이런 비용은 오롯이 북한만 상대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주한미군을 철수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자꾸 대통령들이 했던 거예요. 카터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카터는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리차드 닉슨이 1974년에 베트남을 빼면서 중국하고 대탕트가 일어나면서 러시아는 지금 이제 몰락하는 느낌이고 중국이 우리랑 같은 편이 됐으니까 이제 한반도의 위기는 끝났다. 한반도 위기는 끝났어. 주한미군 철수해도 되겠어. 얼마든지 우리 재래식 무기로 상대할 수 있고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이 뭐 북한한테 먹히네 이게 별로 관심 없는 거야.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때 이제 주체사상이 나오고 남한이 그때 유신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1973년에 이 상황을 딱 간파하고 박정희가 왜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남한한테 야, 너 북한하고 남한 니네들이 알아서 그냥 통일해. 우리 이제 관심 없으니까. 니네들이 둘이 대치하는 거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중국하고 다 얘기 끝났고 러시아 얘네들하고 우리 화해 무드야. 화해 무드야. 우리 얘기 끝났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하고 뭐가 화해가 되고 그때 이제 중국이 러시아하고 또 사이가 안 좋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딱 화해가 되는 순간 모든 세계 질서가 그냥 다 우리 편이라고 느낌이 딱 든 거예요. 그 느낌이 딱 되면서부터 소련이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제 전 세계의 공적은 러시아밖에 안 되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80년대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89년도에. 그 모든 걸 선물을 준 게 바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도 미국한테 할 일을 한 거야. 아무튼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화해 무드를 조성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였던 거예요. 근데 왜 있냐? 지금 왜?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미국의 패권을 노리는 그런 위험한 나라가 어떤 거죠. 이제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를 공격할까봐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대만을 침공할까봐 걱정인 거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중국이 대만이나 한반도를 침공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그 자체의 중국 자체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국가의 역량이 미국을 넘어설까봐 걱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협용이에요. 옛날엔 주한미군이라는 것이 방어용이었어. 대치. 근데 지금은 주한미군이 야, 너 까불면 죽여버린다. 중국. 야, 더 크지 마. 뭐 이런 느낌. 그냥 진짜 공격적인 느낌.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막 티베트니 뭐니 다 흡수하고 막 신장 위구르니 다 흡수하는 것도 이제 중국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계 무역에 의해서 미국과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해서 미국과 같이 우리가 세계의 어떤 그 민주 질서, 자본주의 질서에 의해서 팽창하겠다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 고립되겠다는 정책을 바꿨어요. 그게 시진핑이 정리한 거예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를 다 그냥 다 포섭해가지고 영토를 더 넓히겠다고 야금야금. 이제 미국한테 뭐 이렇게 수출해가지고 우리가 아부하고 이게 아니라 자체적인 내수, 그리고 내수 밑에 뭐 베트남이든 뭐든 남사분도든 대만이든 한반도든 뭐 신장 위구르든 티베트든 이 나라, 심지어 인도까지 어떻게 보면 중국의 나라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제는 중국, 러시아, 인도 뭐 이런 나라처럼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센터가 되겠다. 이게 센트럴 에어리어가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진 게 바로 중국 시진핑이야.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이라는 어떤 개념이 김정은이가 딱 얘기한 게 정확한 거예요. 주한미군의 개념이 예전에는 억지였는데 전쟁을 억지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위협용이라는 거지. 야, 까불지 마. 너 죽어. 까불지 마. 너 이제 중국에 대한 완전한 위협. 이게 주한미군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실은 북한하고의 혈맹도 이제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거죠. 왜? 북한이 그 속셈을 안 거예요. 중국의 속셈을. 이제 우리랑 친하게 지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제가 세력을 팽창하겠다는 느낌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바로 들어오겠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대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중국은 그냥 바로 북한으로 뛰어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외교 정책을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왜 또 지금은 다 반대로 한미 동맹이 강화됐는지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무튼 주한민군의 개념은 이제는 뭐다? 전쟁에 대한 억지가 아니라 바로 한 국가가 이제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협용이다. 그리고 대만 침공에 대한 또 이건 억지적인 거죠. 이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만을 억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